선생입니다. 오늘은 수능특강 독서 사회문화 8번 금전소비 대차 계약에 대해서 살펴보고 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43쪽이고요. 금전소비 대차 계약 요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 쭉 이제 처음 본 지문이니까 요 대학생 한번 쭉 훑어보시면은 자, 금전소비 대차 계약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뭐 채권자, 채무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쭉 내려가 보면은 뭐 채무 여러 개다, 뭐 채무 순서가 어떻다 이런 내용도 있고 총 비용, 총 이자, 뭐 용금순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아무튼 돈을 빌렸는데 이걸 뭐 갚는 이런 것 같아요. 이제 변제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죠? 뭐 제3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뭐 준점유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리고 뭐 이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걸 봤을 때 이것은 돈을 빌렸는데 갚는 얘기다. 뭐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이 맥락을 잡고 문제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문제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이거 일치 묻는 문제죠. 일치 묻는 문제니까 이거 푸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번 보면은 기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기억인데 이게 이제 맨 끝머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 그러니까 그 앞에 한번 쭉 읽어보면 대충 맥락으로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요 2번은 이 부분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3번하고 4번은요, 요 뭐 사례 뭐 이런 거 있고 뭐 보기 이런 것도 있는 거 봤을 때 적용 묻는 문제인 것 같으니까요. 3번하고 4번은 3번하고 4번은 적용 묻는 문제로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5번은 여러분 알아서 푸시면 됩니다. 그 의의 묻는 문제예요.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 근데 센스 있는 친구들은 아무래도 여기 문제 읽어보면요. 3번, 4번이 저기 적용 묻는 문제인 것 같지만은 3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뭐 준점유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죠? 그리고 저 밑에 보면은 4번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채무 순서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읽다 보면요. 채무 순서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준점유자에 대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기억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사실상 3번, 4번은 약간 부분 문제라고 이제 여러분 이제 센스 있는 친구들은 조금 이렇게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문제 푸는 순서를 뭐 4번, 3번, 2번으로 하면 좀 더 잘 풀립니다. 그냥 4번 읽고 풀어주고 3번 읽고 풀어주고 그다음에 2번 읽고 풀어주고 그다음에 1번 풀어주고 5번 풀어주고 하면은 제일 이상적입니다. 제일 이상적인데 우리가 뭐 처음부터 막 읽어보고 이게 이런 문제다라고 판단을 하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그죠? 시험 칠 때 뭐 제정신을 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다 바빠가지고 막 이제 이런 거 잘 못 봅니다. 이렇게 못 보기 때문에 그걸 다 차치하면 그냥 그 2번 풀고 그죠? 그 다음에 1번 풀고 그 다음에 이제 3번, 4번 풀 때 그 부분으로 돌아가가지고 이렇게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크게 이게 시간 차이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스타일에 맞게 그렇게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5문제거든요. 한 문제당 2분씩 해가지고 총 10분인데요. 마지막 문제가 의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1분으로 해가지고 총 9분을 주겠습니다. 자, 시간 맞춰서 문제 풀어보세요. 자, 다 풀어봤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전 소비 대차 계약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뭐 근데 금전 그리고 대차 뭐 이런 걸 봤을 때는 뭐 이게 돈 갚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뭐 변제 얘기도 나오고요, 그죠? 지금 여기 나오는 썸네일 같은 경우에는요, 중간에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제3자가 변제하는 경우입니다. 제3자가 변제하는 경우인데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바로 이렇게 문제를 풀면은 조금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으니까 이런 것들은 선생님 예시를 좀 들어줄게요. 선생님 전세 살아요. 전세 사는데요. 자, 여기 뭐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세입자입니다. 그죠? 세입자고, 이 집주인이 있죠. 집주인인데, 이 전세 계약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내가 집주인한테 그 집을 빌리는 겁니다. 맞죠? 집을 빌리는 대신에, 내가 대신에 보증금을 줘요. 보금? 보증금을 줍니다. 자, 보증금을 주는데요. 내가 보증금을 예를 들어서 2억을 줬어요. 2억을 이제 집주인한테 주고, 내가 이제 그 집에 산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미안합니다. 어, 그 집에 내가 이제 전세 기간이 끝났어요. 자, 끝나면은 다시 이 보증금 2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집을 비워줬어요. 자, 집을 비워주면 이제 집주인 나한테 2억을 줘야 되잖아. 그런 입장에서는, 돈 받는 입장에서는 내가 채권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2억을 받아야 되잖아. 받아야 되니까 채권자예요.
받아야 되니까, 그죠? 그리고 집주인 같은 경우에 내한테 2억을 줘야 돼요. 줘야 되기 때문에 얘는 채무자예요. 자, 요렇게 봤을 때 집주인이 나한테 2억을 줘야 되잖아요. 그죠? 줘야 되는데 이 어떤 경우에는요, 특별한 경우에는 집주인이 돈이 없어가지고 내가 나한테 2억을 뭐 돈을 떼먹든지 뭐 돈을 뭐 삥땅 찍든지 뭐 갑자기 일이 생겨가지고 돈을 마련 못했든지 해가지고 내한테 2억을 못 주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채무자가 내가 채권자한테 2억을 줘야 되는데 2억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새 이제 전세 사기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런 문제예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전세 보증금 떼먹고 이제 톡톡 보면은 이제 할 말이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요새 숨을 잘 못 쉬겠어요. 저번에 감기 한번 걸리고 난 다음부터 조금 이게 기관지가 별로 안 좋아진 것 같아요. 숨을 잘 못 쉬겠어요. 요거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지금 숨을 잘 못 쉬겠는 것 같아요. 아무튼 계속 이어서 해볼게요. 최대한 한번 잘 해볼게요. 자, 집주인이 나한테 2억을 안 줘요. 자, 안 주면은 내가 어쨌든 이제 돈을 못 받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디 가가지고 집도 못 갑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요. 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있는 이 뭐냐면은 주택 아닙니다. 전세자금 뭐 보증보험, 전세보증보험 요런 제도가 있어요. 요런 제도가 있는데 요게 이제 보험이 일종의 보험이라서 내가 이제 주택도시보증공사 여기는 이제 허그라고 합니다. 허그. 얘네들한테 일종의 어떤 보험금을 지급해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2억 정도니까 한 30 몇만 원, 40 몇만 원 정도 이제 보증금을 주고, 보증금이나 보험금을 줘야 돼요. 자, 보험금을 주고, 얘한테 이제 제3자 변제를 이제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집주인이 나한테 2억을 안 줘요. 뭐 전세 사기든 어떻게 되면 집주인한테 안 주면요. 이 허그가 내한테 먼저 2억을 줘요.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채권자가 돼가지고 이제 얘한테 어떻게 뭐 두들겨 패든지 해가지고 받습니다. 이제 요런 경우가 있습니다. 대신 변제를 하고 보증금은 저한테 주세요라고 이렇게 하는 이제 아주 좋은 제도가 있어요. 그럼 난 2억 받아가지고 이제 집구해서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반드시 여러분 저기 전세 들 때는 반드시 이거 드세요. 선생님 사람 목숨 열어 구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런 것들은 여러분 잘 알아두면 좋습니다. 그리고 전세자금 보증보험은요, 이게 선생님 알기로는 청년들이죠. 청년들 요새 이제 법이 생겨가지고 청년들 중에 연소득이 세전으로, 그지? 세전으로 한 5천만 원 이하면은 아마 이것도 이 보증 보험료도 아마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전세 들 때는 반드시 보증보험 가입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살아요. 이걸 받고 갈 수 있단 말이야.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여기 나오는 내용 중에 여러분이 이제 문제 풀어보면 알겠지만은 요런 이제 대신 변제, 제3자가 대신 변제할 때는 뭘 해야 되냐면요. 이 집주인의 어떤 그러니까 채무자의 어떤 동의를 받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제3자가 이 세입자한테 대신 변제를 하잖아요. 그럼 얘가 채권자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집주인이 얘한테 돈을 갖다 바쳐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예전 같았으면 여기 그냥 통장에 싸주면 되는데 이제는 막 이제 보증공사가 들어오면서 이제 이게 저기 변제를 하는데 조금 이게 절차상 조금 어려운 부분, 조금 귀찮은 부분이 좀 생길 수도 있어요.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이 집주인 입장에서는 조금 빡시잖아요. 그지? 좀, 좀 불편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제3자가 변제할 때는 반드시 뭐야? 이 집주인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여기 전세자금 보증보험 들 때 집주인의 그 채무자 집주인의 어떤 동의를 받아야 돼. 동의서 하나 받아놔야 돼요. 받아놔야 돼서 근데 받긴 쉽습니다. 웬만하면은 집주인한테 저기 이거 보증보험 들려고 하는데요. 동의 좀 해주세요. 하면 제 웬만하면 하세요 하고 해요. 그지? 왜냐면 자기 안 낑기거든. 어차피 갚을 거니까, 그지? 근데 이제 조금 이렇게 캥기는 사람들은 좀 이렇게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겠죠. 어쨌든 동의는 거의 다 해줍니다.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 그치? 아무튼 간에, 요런 이제 변동 상황이 발생하면 얘가 좀 불편해질 수 있으니까, 이 집주인, 채무자의 동의는 좀 받아줘야 됩니다. 일단 그거 자세한 얘기는 뒤에 한 번 더 해보고요. 자, 금전 소비 대차기 보겠습니다. 자, 금전 소비 대차 계약은요, 금전을 빌려주고 갚기로 약속하는 거다. 변제하기로 약속하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갚는 게 변제한다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한 채권자에 대해 가지고 같은 목적의 여러 채무를 한꺼번에 갚을 수 없을 때, 그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채무를 갖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A 은행에 돈을 빌렸는데 뭐 100만 원씩 뭐 네 번을 빌렸다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게 여러 채무가 있을 때는 이제 한꺼번에
갚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무조건 이제 합의사항을 따릅니다. 요 중에 이거부터 먼저 갚아라 하면 이거부터 먼저 갚으면 돼요. 근데 이 합의사항에 아예 계약서에 없잖아요. 없으면 이제 법률 규정에 따라야 되는데, 그럼 이 중에 뭐부터 갚습니까, 선생님? 이 원금이다, 원금. 그지? 원금이고, 뭐부터 갚습니까, 선생님? 할 때는 요 이제 요 순서입니다. 자, 요 순서를 여러분이 반드시 지켜줘야 한다는 거죠. 자, 근데 이건 원금이에요, 원금. 그지? 쭉 읽다 보면은 여러분이 어딘지 느낍니다. 일단 요건 원금 순서고요. 뭐부터 갚아야 되냐면요. 총 비용부터 갚아야 돼요. 자, 이 총 비용이란 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금전 거래를 할 때 이제 발생하는 비용들이 좀 뭐 수수료라든지 뭐 이렇게 세금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비용부터 먼저 갚아줘야 된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선생님이요. 거기 교직원 공제회라는 데가 있어요. 이제 거기서 이제 돈을 이제 빌리는데요. 내가 선생님 3천만 원 빌리잖아. 이제 선생님도 이제 뭐 전세를 구해야 되니까 전세집 구하려고 하면 돈이 필요하니까 이제 3천만 원 이제 저기 대출 받아요. 자, 대출 받으면은 거기서 얼마만 주냐면 2,900만 원만 줍니다. 그죠? 자, 2,900만 원 준 이유는 뭐냐면 요 100만 원을 미리 공제를 해버려요. 뭘로? 수수료로, 세금 이런 걸로 빼고 줘요. 그러니까 이게 뭐 우선순위야 이 말이겠지, 그지? 갚는 걸 우선순위네. 벌써부터 줄 때부터 먼저 갚아버린다 이 말입니다. 아무튼 좀 막 가슴 아픈 얘기인데요. 자, 어쨌든 간에 총 비용부터 먼저 갚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총 이자를 갚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원금. 원금을 갚는다. 이 원금의 순서가 뭐다? 요거 4개라는 거예요. 그지? 자, 일단 뭐부터 갚냐면요. 이행기가 도래한 것부터. 이행기가 이미 도래한 거예요, 여러분. 이미 도래를 했다는 거는 연체가 됐다는 거지. 그지? 그 연체된 것부터 먼저 갚아야지. 연체된 것부터 먼저 안 갚으면 그런 양아치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냥 연체부터 먼저 갚아야지. 그지? 연체된 것부터 먼저 갚아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은 채무자의 이익이 높은 것부터. 예를 들어서 금리가 3%짜리가 있고 5%짜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뭐요? 5%짜리부터 먼저 갚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5%짜리부터 먼저 갚으면 채무자한테 이익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금리가 높은 것부터 갚아줘야 된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은 이행기가 오래된 것부터, 그러니까 급한 것부터 이행기가 오래 묵혀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3년이면은 뭐 1년 지난 게 있고 2년 지난 게 있으면 요건 2년 남고 요건 1년 남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2년 남은 것보다 1년 남은 걸 먼저 갚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래 묵힌 것부터, 그지? 그래서 급한 것부터 먼저 갚아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다 똑같다. 다 이 그 뭐야 그런 모든 조건들이 제반 조건들이 다 똑같다 싶으면은 이거는 이제 각각의 비례해서 조금씩 변제를 한다는 겁니다. 이게 100만 원씩 갚아야 되는데 내가 40만 원이 생겼어. 그러면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이렇게 갚아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지?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각각 조금씩 변제하지만 일단 요 순서는 먼저 지켜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요. 2024년입니까? 자, 2024년 4월 1일에 내가 이 저기 뭐야 어, 돈을 저기 갚아야 돼요. 갚아야 되고 한 개는 2024년 내가 지금 뭐야 지금 2024년 그 24월 1일 한번 갚아야 되고 4월 11일 할까요? 4월 11일에 갚아야 되고 그 다음에 2024년 4월 28일에 갚아야 되고 그 다음에 2025년 뭐 4월 11일에 갚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지금 현재는 며칠이냐면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2024년 4월 15일입니다. 자, 4월 15일이면 뭐부터 갚아야 되냐면요. 일단 요건 이제 다 이렇게 봅시다. 이게 3%고요. 요거 3%고 요거 저기 3% 할까? 5% 하겠습니다. 자, 5%. 자, 5% 합니다. 자, 5% 했을 때 자, 일단은 요거 지금 4월 15일이니까 요게 지금 이미 뭐 연체죠. 그지? 연체기 때문에 뭐부터 갚아야 된다. 요거부터 먼저 갚아야 됩니다. 그죠? 연체된 것부터 먼저 갚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요 두 개 중에 하나를 갚으려고 했을 때 채무자 이익이 높은 것부터 그러니까 5%부터 먼저 갚아야 되죠. 요게 이제 순서가 두 번째죠. 그지? 그다음에 세 번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5%가 아니고 3%예요. 3%면은 뭐부터 갚아야 된다? 급한 것부터 갚아야 되지. 그지? 급한 것부터 갚아야 되니까 요거부터 갚아야 되죠. 그지? 요게 이제 도래할 것 같으니까 요건 한참 뒤잖아. 그지? 그래서 요럴 때는 이제 순서가 바뀌는 겁니다. 2번, 3번 순으로 이렇게, 그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건 예시고요. 뒤에 문제에서 한 번 더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죠? 그렇게 하는 게 맞지? 그지? 요거는 이제 2005년이니까 한참 뒤니까 그지? 이거부터 갚아야 되는 거 맞습니다. 같은 금리라면, 그지? 만약에 5%라면 얘부터 먼저 갚아야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요 비용 있죠. 자, 비용은요, 원래는 채무자 부담입니다. 채무자 부담인데, 채권자 과실도 만약에 증가액이 생겨. 채권자가 나쁜 짓, 뭐 실수를 해가지고 증가액이 생기면 그 증가액 당연히 채권자가 갚아야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채권자랑 채무자라는 게, 채권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채무자한테, 야, 내한테 빌린 100만 원, 갚으려면 내 계좌이체도 아니고 직접 와가지고 내 손에 쥐어줘라. 현금으로 달라. 그렇게 이제 계약서 써놨어요. 근데 지가 원래 대구에 살다가 갑자기 서울로 이사 갔어요. 뭐 서울로 이사 가면 내가 이 사람한테 현금으로 직접 줘야 되잖아. 그럼 내가 대구에서 서울까지 KTX 타고 가야 되잖아요. 그지? 그럼 얘가 지금 이사 갔기 때문에 이게 KTX비가 더 늘어난 거잖아. 그러면 이건 이 KTX비는 채권자가 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일단 채무를 갚는 거는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갚아줘야 됩니다. 그지? 그리고 영업과 관련된 거는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뭐 100만 원짜리 뭐 이렇게 저기 물품을 내가 지급받았어. 그러면 내가 이제 100만 원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형 영업소에 가가지고 그 사장님이 현 영업소 그지? 가가지고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무조건 채권자에 가서 해야 돼요. 여러분 은행에서 돈 빌리더라도 은행 돈 갚을 때 저기 은행 가가지고 갚지. 은행 직원한테 야 우리는 돈 갚을 테니까 우리 집까지 와 내가 줄게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죠? 가서 갚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걸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채권자 A고 채무자 B입니다. 자, 총 비용은 100만 원이고요. 그죠? 근데 A 과실도 비용이 100만 원이 들어서 그게 총 200만 원이라고 적혀 있죠. 그지? 그런데 A 과실도 비용이 됐으니까 요 이 A는 100만 원 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변제 과정 발생한 비용은 A와 B가 각각 100만 원씩 부담해야 됩니다. 이거 맞는 얘기고요. 자, 그다음 총이자 10만 원이에요. 그래서 채무자가 100만 원으로 채무자 일부 먼저 갚으려면 뭐부터 갚아야 돼요? 비용 갚고 그다음에 이자 갚아야 되지. 그지? 그러면 비용 100만 원 갚고 나머지 900만 원으로 1000만 원 갚으면 얼마 남아요? 자, 100만 원 남습니다. 그지? 모두 갚을 수는 없습니다. 답은 2번이고요. 수능에서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2번 체크하면요. 그냥 넘어가면 돼요. 그거 볼 필요 없죠. 그래. 아주 쉽죠. 2번 체크하고 넘어가면 돼요. 근데 이제 우린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지? 자, 일단 보겠습니다. 자, 채무 1, 2, 3, 4. 요건 이제 전부 다 원금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비용하고 이자하고 다 갚았어요. 자, 원금 순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얘는 이행기 도래했어요. 연체된 거야. 연체된 거니까 1순위입니다. 자, 1순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3개, 2, 3, 4 해야 되는데 요거 대출금리 높은 것부터 갚아야 되지. 요거 2개부터 먼저 갚아야 됩니다. 근데 요거 2개 중에 누굴 먼저 갚느냐? 1년 남고 2년 남다. 이제 1년 남았는 게 저 급하죠. 그죠? 그래서 얘가 먼저고요. 2번 순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 3번 순이고 마지막에 대출금리가 제일 낮은 요게 4번 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면 뭐 쉽죠. 그죠? 채무자 한 개만 갚을 수 있으면 채무 1부터 그죠? 왜 연체됐기 때문에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채무 2, 3 중에 2, 3 중에 뭐야? 2부터 갚아야 되지. 왜? 대출금리가 높으니까, 그지? 예, 그래서 채무자가 얻는 이익이 채무이가 갚으면은 더 낫지, 그지? 대출금리 높은 게 먼저 갚아주면 좋으니까요. 그래서 채무이를 먼저 이제 다 갚고요. 참고 2, 4 중 하나를 갚는 거는 왜? 2가 더 급합니다. 그죠? 2가 더 급합니다. 그래서 채무사가 이행기가 도래하게 더 많은 시간 걸리니까 얘가 조금 여유롭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빡신, 그러니까 이제 급한 채무이를 먼저 변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 맞네요. 답은 2번. So easy하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썸네일 사진에서 얘기했던 거죠. 제3자 병의 대신 변제가 있습니다. 자, 갑, 을 사이의 관계예요. 자, 을은 채무자고요. 갑은 채권자예요. 자, 그런데 제3자가 대신 변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병이 채권자가 되지. 그지? 채무자 을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를 병이 가지게 된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대신 채무자 을의 동의를 받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요 아까 얘기했던 이 병은 허그예요. 허그. 그지? 그리고 채무자 을은 이 집주인입니다. 집주인입니다. 근데 이 집주인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 왜? 채권자가 나에서 병으로 바뀌면 내가 이제 얘가 돈 안 갚아요. 돈 안 갚으면 이제 허그가 내한테 대신 이제 채무자 내한 채무를 갚아줘요. 그냥 갑한테 이제 2억을 줍니다. 2억을 딱 주면은 오케이 땡큐 하면서 나는 가요. 난 가면은 이제 병으로 바뀝니다. 자, 병으로 바뀌면은 이 채무자 입장에서는 이게 좀 빡시단 말이에요. 변제 장소나 과정들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충분히.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동의를 미리 좀 받아놔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지 제3자가 대신 변제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근데 예외가 있어요. 자, 어떤 예외가 있냐면은 미안합니다. 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 제3자 허그죠. 허그. 그지? 병의 법률상의 이익을 위해서면은 동의가 필요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갑하고 을 사이에 이제 계약이 체결되는데 이 병이
제3자 대신 변제할 수 있다. 요런 계약을 맺었어요. 계약을 맺었을 때 을이 늦어지잖아. 을이 이 채무 이제 변제가 늦어져 버리면은 연체이자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 연체이자 때문에 만약에 병이 손해를 입는 그런 경우가 생겨나면 안 되잖아, 그지? 그러면 이 병이 법률상 이익을 위해 가지고 채무자 동의 필요 없이 채무자 동의 안 받는 상태에서 이제 이 제3자인 병이 대신 3자 변제를 할 수 있는 거겠지. 그지? 왜 지금 급하게 지금 병이 손해 보는데 그 저기 빨리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빨리 변제 빨리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지?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요건 참고해서 알아두시면 될 거고요. 자, 이게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가 있습니다. 자, 요거 되게 중요한데 이따가 문제할 때 한번 더 얘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 인생일이 있어가지고 중요한 얘기 할 겁니다. 자, 준점유자가 뭐냐면요. 채권자가 일단 아니에요. 얘는. 근데 채권자를 주장을 합니다. 주장해서 채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사람이에요. 요즘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겠지, 그지? 자, 채권자라고 믿게 할 외관을 가집니다. 생김새가 나랑 비슷한 도플갱어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신분증, 도장, 뭐 통장 이런 걸 가지고 있어가지고 누가 봐도 얘가 대리인이나, 그지? 뭐 채권자 본인도 될 수도 있고 채권자의 대리인 주장도 다 포함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채권자거나 채권자의 대리인이라고 믿게끔 만든 외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준점유자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을 이 준점유자를 채권자를 오인해가지고 만약에 변제를 했다 했을 때 변제를 인정해준다 이 말입니다. 근데 나쁜 의도나 과실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나쁜 의도라든지 어떤 막 치명적인 과실이 없으면은 내가 그 사람한테 그 준점유자한테 변제를 해도 인정을 한다는 거죠. 이거 되게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건 좀 이따가 한번 더 얘기를 할 때고요. 어쨌든 변제 인정을 해요. 나쁜 의도나 과실이 없으면요. 고려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행기 오기 전에 원금을 변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가지고요. 내가 10년 동안 1억을 빌렸어. 1억을 빌렸는데 갑자기 중간에요. 한 1년 정도 있다가 내가 로또에 당첨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45억이 생겼어요. 그럼 이거 빨리 1억 갖고 싶지. 자, 그래서 1억 빨리 갚았습니다. 자, 갚았으면 여기서 여기까지의 이자만 주면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10년 이자를 다 줘야 돼요. 다 줘야 돼요. 약속한 이자를 다 줘야 돼요. 자, 왜 그러냐면요. 이 기한의 이익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 기한의 이익이란 뭐냐면은 내가 10년 정도 1억을 빌렸을 때 채무자 입장에서는 이익이 뭐예요? 10년 동안 1억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그런 이익이지. 그지? 원금 사용을 할 수 있는 어떤 채무자의 어떤 기한의 이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자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무슨 이익이 있을까? 20년 동안 1억을 빌려주면 무슨 이익이 있을까? 이자가 있죠. 그죠? 그래서 요 이제 얘도 기한의 이익이고 얘도 기한의 이익이 있어요. 근데 봐봐. 내가 채무자가 나 이거 필요 없어. 나 1억을 이렇게 10년 동안 쓸 필요가 없어. 나 이거 포기할 거야. 이렇게 하더라도 얘가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럼 너도 네 이자 포기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지? 지 거 포기한다고 남 거까지 포기한다. 그거만큼 양아치가 있습니까? 그지? 그래서 채무자가 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기한의 이익을 포기를 하더라도 채권자의 어떤 이자 수익, 채권자의 기한의 이익은 침해를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사이에 이 약속했던 이자를 다 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 이 채권자의 기한의 이익을 지켜줄 수 있기 때문에 계약 기간 동안의 이익을, 그러니까 이자 수익을 침해를 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원래 주기로 한 이자를 다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변제 과정에서 채권자 채무자의 권리 이익 보장에서 이 외에도 기타 법률에서 다 보장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그 내용은 뒤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 그냥 읽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문제 풀게요. 아까 얘기했던 그 준점유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례 첫 번째. 자, 도장, 신분증, 통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대리인이라 주장하니까 이건 준점유자죠. 은행이 과실이 없습니다. 그러면 뭐 이 준점유자한테 이 돈을 주는 거는 예금을 주는 거는 이거는 정당한 변제라고 볼 수 있겠죠. 선생님 이거 그냥 예금 찾는 건데요. 이게 무슨 변제예요? 자, 보세요. 나가 있고요. 은행이 있어요. 자, 내가 은행에 대출을 받아요. 대출을 받으면은 맞죠? 대출을 받아가지고 내가 나중에 다 갚았다. 그럼 이건 변제 맞죠? 그죠? 그럼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은행에 예금을 했어요.
자, 예금을 한 것도 일종의 돈을 빌려준 겁니다. 내가 은행에 돈을 빌려준 거예요. 내가 은행에 300만 원 입금했다. 그러면 그 은행은 300만 원을 가지고 지가 뭐 이렇게 은행에서 뭐 돈을 굴리겠지. 연락이 굴리겠죠. 뭐 주식 투자하든지 뭐 연락이 굴려가지고 돈을 불려 해가지고 저거 먹을 거 먹고 그 나는 이자 한 몇 프로, 한 2% 정도 이렇게 3%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나한테 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예금을 인출하잖아요. 인출한다는 거는 은행이 나한테 변제를 하는 거지. 그죠? 나는 은행에 예금을 한 거는 내가 걔한 은행한테 돈 빌려준 거예요. 근데 내가 난 돈 쓸 일 있어가지고 은행에서 예금 빼내겠습니다. 인출하겠습니다. 한다는 거는 은행이 나한테 변제를 한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예금을 찾는 거는 은행이 나한테 변제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보세요. 준점유자가 내 도장, 내 신분증, 내 통장을 들고 대리인에 주장하면서 은행에 왔어요. 그지? 은행 와가지고 예금 인출했습니다. 그래서 은행이 거기에 대해 가지고 돈을 지급을 했어요. 인출했어. 그럼 변제를 한 거지, 은행 입장에서. 그지? 변제를 했는데 누구한테 변제한 거야? 나한테 변제 안 하고 준점유자한테 변제했죠. 그럴 때는 은행에 과실이 없을 때는 뭘로 인정해준다? 변제로 인정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손해예요? 내가 손해지. 맞죠? 이 준점유자는 토끼입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요. 절대로 통장, 신분증, 도장은 다른 사람한테 주면은 안 됩니다. 요새 문제되는 게 대포통장이죠. 그죠? 통장 하나 개설해주면 12만 원, 15만 원 주겠다 한 인간들 있지. 절대 개설해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걸 가지고 여러분 신분증 가지고 도장도 가지고 은행 가가지고 대리인이라 주장하면서 돈 빼내면은 여러분 돈 다 날아갑니다, 여러분. 왜냐면 그 변제를 인정해 준다면서요. 그죠? 절대 대포통장 만들지 마세요. 이거 제일 많이 당하는 사람, 학생, 사회초년생, 할아버지 할머니들 조심하세요. 이 사기꾼한테 사기당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은행 과실 없으면 다 변제를 인정해줘요.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요거 있습니다. 자, 닮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지가 채권자를 주장해요. 그제 준점유자를 주장하면 준점유자 맞죠, 그죠? 근데 이 보험사가요, 신분증 확인해야 되는데 신분증 확인 안 했어요. 안 한 상태에서 이 보험료를 지급을 해줬습니다. 변제를 한 거죠, 그죠? 뭐 보험료 이제 지급을 해야 되는데 지급을 누구한테 해줄까요? 근데 준점유자에 지급했다는 건 변제를 한 거가요, 그지? 변제를 한 거예요. 변제를 했는데 준점유자에 변제를 한 거니까 그러면 이제 변제를 봐야 되겠네. 근데 보험사에 과실이 있어요. 신분증 확인 의무를 안 지킨 거야. 그러니까 얘는 변제로 인정이 안 되겠죠. 아까 얘기했죠. 나쁜 의도나 과실이 없어야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례 1번하고 사례 2번은 정반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 볼게요. 자, A는 예금 채권자가 아님에도 권리자 인증을 좀 보이게 하는 징표를 이용하여 징표 외관이죠. 예, 채권 사실상 행사했다. 누구야? 준점유자죠. 그죠? 1번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예금 채권자의 제일이냐 주장했으면서 그의 예금을 인출해준 것은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를 볼 수 있습니다. 왜? A 같은 경우에는 사례 1번이잖아. 그지? 과실이 없잖아요. 과실이 없으니까 이거는 변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보험회사 직원이 비액이 변제하는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다. 그지? 이 보험사 이거 사례 2번은 그지? 그래서 이거는 변제를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맞고요. 자, 보험회사 직원을 속이고 보험금을 지급받는 B는 준점유자입니다. 이 둘 다 준점유자예요. 그걸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A가 훔친 신분증과 B에 생겼어요. A 훔친 신분증 그리고 B에 생겼어요. 요건 이제 외관이지, 그지? 세금 행사한 권한 가니까 준점유자가 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외관에 해당되겠고 맞습니다. 자, 답은 2번. 쉽죠? 그래서 내용만 이해하면 충분히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아까 얘기했던 그거죠. 자, 일찍 갚게 되었다는 이 전체 이자는 다 내야 한다. 왜? 채권자의 기한의 이익을 보장해야 되기 때문이다. 채무자는 채무자가 지 걸 포기해도 채권자 거는 포기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양아치 짓이다 이 말이지, 그지? 자, 그래서 이건 뭐냐면 채권자 이익이 침해될 수 있기 때문에 채권자 이익을 보장해라 이 말이잖아. 그지? 답은 1번입니다. 이자에 받을 수 있는 채권자 이익을 얘는 침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채무조건 지는 이제 1억 그러니까 10년 동안 1억을 쓸 수 있는 기회를 지가 지 스스로 포기를 하더라도 채권자가 그 사이에 받아야 되는 그런 이자는 보호해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번이 답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다 거의 다 채무자에 대한 얘기죠. 그죠? 채무자는 보호받을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그지? 자, 채무자가 원금을 갚지 않아도 되는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기한이 늘어나기 때문에 뭐 개소리야. 뭐 이 기한이 왜 늘어납니까 이거? 그지?
뭐 계약 연장했어? 아니잖아. 그지? 자, 이것도 개소리지. 그지? 그래서 권리가 손실되기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이거 뭐요? 채무자 권리가 손실됩니까? 이거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계약서 원금을 갚기라는 정의 기한까지 채무자가 얻을 수 있는 계약 이익이 사라질지 그러면 채무자가 얻을 수 있는 계약 이익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지가 이걸 포기했거든. 이건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거랑 관련 없지. 채무자 얘기는 아닙니다. 채권자 얘기를 해야 돼요. 그냥 X. 자, 그다음에 원금을 갚음으로써 이행기 전까지 원금 조촉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맞는 얘기는 해요. 왜냐면은 이게 먼저 갚아보면 원금 상환에 대한 도출을 그다음 안 받아도 되잖아. 그지? 원금 갚아보니까. 이거는 이제 채무자 입장에서는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아까 채권자라며. 채권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라며. 채무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5번 틀렸습니다. 그지? 4번, 5번은 맞는 말이긴 하지만은 이건 채무자 입장이에요. 그지? 그래서 채권자 입장을 생각해라. 답은 1번이다. 그지?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1번 문제. 자, 채무자가 한 채권자에 대해서 같은 목적의 여러 채무를 가질 수 있다. 맨 처음 얘기했죠. 그죠? 그거. 순서 얘기하면서, 그지? 그리고 회사에 대한 물건 공급 등과 관련된 채무를 면제는 채무자, 권자지. 그지? 이런 식으로 빠꼼하게 냅니다, 여러분. 수능이 이렇게 빠꼼하게 낼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올해 작년 수능부터 이 EBS 연계율도 올라가고 이제 킬러 지문이 이제 많이 없어졌잖아요. 잘 안 연락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서 비비비비 꼬아냅니다. 내신처럼, 그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글자 이렇게 삭제 바꾸는 경우가 되게 많을 겁니다. 그러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반드시 체크를 해주시고요. 요 체크가 되려면은 EBS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 EBS 안에 나오는 어떤 지문들에 대한 미리 공부가 좀 필요하겠지, 그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2번이 답이고요. 자, 금전 소비 대차 계약에 대한 변제는 채무자 대권자의 빌린 돈을 갚는 것을 의미한다. 변제는 빌린 돈을 갚는 거다. 당연한 얘기. 자, 영역과 관련되지 않은 금전 채무 변제는 채권자가 현재 살고 있는 거, 채무자 아니고요, 채권자입니다, 그지? 2번, 4번 완전 반대지, 그지? 2번, 3번 똑같이 동그라미나 똑같이 X 치는 학생들은 조용히 자기 왼손을 들어가지고 머리를 꽁 너무 세게 하지 말고요. 뇌세포 죽으니까 살짝 에이 바보 이렇게 하고 다음부터 실수하지 마세요. 답은 2번. 그지? 자, 채무자 대신 변제함으로써 제3자 자신이 법률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 채무자 동의 없어 제3자 제3자 자신의 법률상 이익 때문이라면 동의가 없어야 된다겠죠. 그지? 제3자 변제입니다. 그지? 자, 5번 맞습니다. 답은 2번. 자, 마지막. 자, 얻는 거죠. 요거 조금 헷갈립니다. 요거는 어떤 거를 이익이나 이런 거 획득하다는데 저 A 같은 경우는 약간 돈하고 관련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헷갈리는 게 요게 아마 헷갈릴 겁니다. 3번. 1번. 3번이 1번이냐. 자, 근데 보세요. 자, 5번은 사위를 얻는다. 이건 맞이고요. 병을 얻는다. 병이 걸린 거지. 그지? 요건 이제 이건 체크하면은 안 돼. 이건 바보다, 바보. 그지? 자, 요거는 이익 등 무엇인가를 획득하는 건데 자세히 보세요. 요거는 방을 얻어요. 이건 방을 빌리는 거예요. 자, 은행에서 그러니까 돈을 빌린 거잖아. 이제 얻은 거는. 요건 빌린 거예요. 둘 다 빌리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얻다는 의미는 빌리다는 의미는 다르죠. 그지? 그래서 발언권 얻는 건 요건 진짜 획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답은 일단 1번이에요. 1번인데 여러분이 헷갈리는 건 뭐냐면 여기 2번 확실히 틀렸어. 자, 이거 헷갈리는 건 뭐냐면은 아까 돈을 얻는 거잖아. 이익을 얻는 거잖아. 그지? 돈의 이익을 얻는 거니까 이게 돈이랑 관련돼 있어 가지고 이제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요건 빌리다의 의미고요. 요건 획득하다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이게 만약에 빌리다는 의미가 아니고 뭐 은행에서 뭐 이게 뭐 로또에 당첨돼서 돈을 뭐 1억을 얻었다. 1억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게 답이겠지. 그죠? 이건 빌리다 의미는 아니니까. 근데 여기서 둘 다 빌리다 의미이기 때문에 답은 1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고생하셨고요. 음, 끝났죠? 맞죠? 자, 다음 시간에 요거 지금 뭡니까? 요거 지금 그 사회문화죠. 맞죠? 사회문화 8이죠. 자, 다음 시간에 과학기술 8번. 아마 저기 빛의 입자성인가 파동성인가 그 얘기일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그거에 대해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